네. 헌법 제22조 네, 2항. 네, 저작권 보호죠. 네. 저작가, 발명가, 과학기술자, 네, 예술가의 네. 권리는 네, 법률로 보호한다. 네, 저작권은 헌법이 네, 보호해 주는 권리입니다. 네. 저작권법 네, 제10조 1항. 네, 이거 지금 조금씩 바뀌었어요. 네, 아마 네, 그대로 있는데 네. 저작권법 예 60조가 예 62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네,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 저작권법 네, 제10조 1항은 네, 1990년 당시에 예, 저작권법 제10조 1항이에요. 네, 지금 네,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뭐 11조쯤 네, 밀려났을 수도 있고요. 네. 저작자는 저작 재산권을 가진다예요. 네. 2항.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예, 여하한 네, 절차나 어떠한 절차나 네, 형식의 네,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관청 등록 절차 등등 예,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저작권은 네, 저작권을 저작한 때부터 네,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그렸다는 거는 네, 이 저작권을 서대원이 네, 만들어낸 거잖아요. 교학사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서대원이 만들어낸 거예요. 네. 네, 저작권법 네, 제93조 네, 손해배상 청구권 네. 네, 이것도 네, 아주 네, 저기예요. 단단해요. 네. 네, 네, 저작권법 네, 12조 1항 네, 성명 표시권이에요. 네. 저작자는 네,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품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예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권 네,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네,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네, 권리 또는 네,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네, 침해한 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검찰에 고소해서 네, 기소가 되고 네, 유죄 판결이 나면 그대로 네, 손해배상권을 네, 그냥 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손해배상 청구권이 네, 있는 거예요. 네. 민사로 해도 되는 거죠. 민형사 다 합해서 해도 되고요. 네. 저는 네, 민형사 다 합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서울대학을 네, 수석 졸업했어요. 그리고 네. 사법 수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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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네, 저기에 네, 수석 졸업. 네. 네. 아무튼 네, 수석 졸업에 네, 저기요, 네. 검판사로 예, 인간하지 않고 그냥 네, 변호사 개업한 네. 그런 분이면 네, 소심파잖아요. 그런 분에게 그것도 네, 저작권 협회에 네, 고문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네, 청구 소송을 네, 맡겼어요. 그런데 네. 아무튼지간에 네. 90일 이상 네, 90일 이상 저기에요.
내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소멸시켜 버렸어요. 변호사를 앞세워서. 이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은 제가 하나만 했던 게 아니에요. 형사소송만 제기했던 게 아니에요. 민사소송도 청구하기 위해서 변호사 수임했어요. 선임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앞장서서 그게 변호사의 잘못입니까? 학폭 피해자 변호사가 3번이나 저기를 안 했대요. 참석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동 취하가 됐대요. 변호사가 앞장서서 전부 저기에요. 그렇게 뒤집어 써요. 뒤집어 쓰라 그러면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좋아서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고요. 아 이렇구나. 그렇게 한번 터무니없는 법조 사기죠. 협잡이고 거기에 일단 거기에 협조해야만 했던 사람들 양심과 소신대로 소신파로 쭉 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회절을 다행해야만 했던 분들 전부 회절자만 있어요. 양심 소신 제대로 지키면서 과연 변호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가? 양심 소신 지키면서 검사라는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가? 판사라는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가? 터무니없는 명령을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그거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겠죠. 터무니없는 명령을 받아본 사람들 원치 않는 회절을 스스로 자청해야만 했던 사람들은 또 다를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교학사는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민영가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양도한다는 양도각서까지 써가면서 정가 15만원짜리 전진물이에요. 제가 저기다가 지금 붙여놨어요. 저거 정가 15만원짜리 전진물에 초판 발행했어요. 1989년 6월 6일 날.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범죄 행각을 저지르면서 1990년 8월 8일 날 재판 발행했어요. 그러니까요. 잘못을 저자 표시라도 해주는 그런 거가 필요 없었다는 건요. 2번이나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판권에다가 저자 표시를 했다고 그렇게 조작했어요. 검찰이 앞서서 했겠죠. 저거 동서문화사가 앞장서서 했을까요? 누가 판권에 저자를 표시한 걸로 그렇게 조작을 했던 그 장본인이 동서문화사인가 아니면은 검찰인가?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저기에요. 저작권은 팀이한 저기가 아니에요. 손해배상을 저기 하는 거 청구하기 위한 그 법. 한 판에 5천질 5천부. 그러니까요. 이거는 전지물이잖아요. 5천질이잖아요. 그 5천질 5천질을 초판 5천질 재판 저기잖아요. 초판 5천질을 발행했다면은요. 7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작자가 거기서 10% 인세를 받는다고 하면은요. 7,500만 원이잖아요. 7억 5천만 원에 10%면 최소 7,500만 원의 매출을 인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무명 만화가라고 해도 근데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네, 혼자서 네, 권당 네 85만 원의 화료를 받고 기어이 그려내고야 맞네. 무명 만화가? 네, 신인 만화가가 아니죠. 네, 제 남편은 네, 이렇게 예, 1963년도에 만화계에 입문했어요. 유명 만화가의 도제로. 네, 3년을 네, 유명 만화의 도자로 네, 그냥 네, 근무를 해봤대요.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네, 만화를 선택했는데 네, 도저히 네, 이 네, 만화를 네, 제가 네, 자기가 네, 계속해서 그릴 수 있는지 네, 월급을 네, 500원을 줬대요. 그건 네, 차비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네, 수업료 내고 다니는 거죠. 네. 수업료 내는 네, 그 돈 네, 그거 대신 네, 월급 500원 받고 네, 도제로 네, 온갖 네, 그 네, 뭐 청소에서부터 네, 선배들 네, 수발까지 다 네, 들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끝까지 내가 만화가다운 만화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네, 그 의구심이 들어서 만화가의 풍토가 너무나 기가 막히가서 네, 그냥 3년을 버텨봤대요. 그 500원을 받고 다니면서. 네, 내 의지 투지 네, 꽤 견고하다. 그거를 네, 직접 네,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동국대학 네, 국문과에 입학을 했어요. 네, 그리고 네, 1학기 다니고 네, 군대 갔다 왔어요. 네. 36년 네. 그러니까 63년에서 네, 3년 동안 네, 도제 66년. 네. 그다음에 네. 군대 갔다 오느라고 네, 아무튼 시간에 네, 그 당시는 네, 2년 넘는 네, 저기예요. 네, 아무튼지 네. 뭐 갔다 와서 네, 그것도 네, 3년 걸렸겠네. 한 학기 마치고 군대 갔다 왔으니까요. 네. 그러면은요. 네, 66년. 네, 그리고 네, 72년쯤 되겠나요? 네, 69년쯤 될까요? 네, 69년쯤. 네, 이 고길이가 네, 69년쯤부터 네, 가을이겠죠. 네, 1학기는 했으니까 가을 학기에 네, 복학했겠죠. 네, 고길이라는 네, 그 만화를 그린 거예요. 이거를 네, 69회를 그렸대요. 네, 아마도 네, 예, 69회를 그린 네, 저기 대학신문에 네, 학부에 네, 저기죠. 네. 대학신문에 저기에요. 네. 그 60개를 그린 네, 그 네. 기자는 네. 없을 거예요. 아마 네, 탄생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게. 네. 89인가 60 89인가 69인가. 네. 지금 네. 그 옛날에 네, 읽은 거 네, 전부 네, 다시 네, 확인할 네, 이것까지 확인할 시간이 없었네요. 네. 아무튼지 고길이라는 걸 그렸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서 네, 독자 투고 뭐 군대 가서도 네, 차트병으로 전부 저기예요. 네.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 위한 네, 모든 것이 다 네, 만화가가 되기 위한 네, 수업으로 이어졌어요. 이 사람 인생은. 네. 그리고 81년. 63년부터 81년까지 네, 18년 동안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18년 네, 한결같이 노력했기 때문에 네, 이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네, 권당 85만 원의 할애를 받고 혼자 전담해서 그려달라는 네, 그런 네, 출판계였어요. 기꺼이 네, 설명날 했던 거예요. 흔쾌히. 네, 그리고 네, 한 건 잡았다. 이 사람은 네, 한 건 잡았다예요. 내가 만화가다운 만화가로 네, 제대로 네, 자리매김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예요. 그냥 그렇게 그려내고 네,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데뷔 작품으로 네,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미 네, 18년 전에 부터 네, 만화가로 입문했지만
네, 그동안 네, 뭐 이런 그림 네, 이런 만화 저런 뭐 만화 네, 수없이 그렸지만 자기 이름으로 예, 출판된 네, 작품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 이름으로 네, 출판된 네, 네, 만화를 네. 한국 역사 만화 전집이라는 네, 14권의 전집물로 네. 독자에게 그동안 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만화가가 여기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출판사에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했고요. 네. 독자에게 네, 알려드리는 것도 네, 중요했죠. 네. 그렇게 네, 만든 만화예요. 그거를 네,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았다. 네. 도대체 네. 저게요. 네. 한 번에 책이 출판될 때마다 7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작품을 네, 모든 그 준비를 네, 인쇄용 필름을 네, 저기에 네, 칼러 네, 칼러 원고 및 네, 필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인쇄용 필름이에요. 네, 이게 인쇄기에 걸기만 하면 네, 7억 5천만 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네, 전집물을 네, 100번이라도 네, 뭐 수백 번이라도 네, 찍어낼 수 있는 거죠. 네. 1년에 네, 서너 번씩도 네,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책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화료를 네, 건당 85만 원으로 잡았다는 거. 한 번치 인쇄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잡았다는 거는 교학사가 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저기예요. 제일 싸구려 책을 만들어서 교학사는 네, 예, 이름에 붙여가지고 그냥 네, 표준정가 예, 사용한 네, 네, 세대들은요. 예, 표준정가가 최고야. 네, 그렇게 네, 거기에 네, 저기가 돼 있잖아요. 네, 동화정가하고 표준정가하고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표준정가를 네, 사용한 네, 그 세대들은 네, 교학사를 네, 교육출판사로 네, 믿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저런 거 네, 총동원해서 그냥 네, 파는 거예요. 좋은 책, 네, 좋은 책 만들려고 네, 네, 좋은 책하고는 네, 상관없어요. 그리고 네, 제대로 된 네, 네, 교수급 네, 예, 작가들도 네, 인쇄를 제대로 주는 꼴을 못 봤대요. 네, 스토리 작가가 네, 30년 직이에요. 네, 시어머니 절친의 남편이 한 동네 살았어요. 네, 나중에 네, 전부 네, 그 비리를 털어놓는데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네. 아무튼 지간에 네, 좋은 책 만드는 데는 네, 저기예요. 근데 네, 좋은 책을 만들었던 어쨌든 네, 무명막가든 네, 저기든 네, 이게 저기잖아요. 네, 오천지를 네, 오천지를 네, 저기예요. 네, 기준으로 해서 네, 손해배상을 네, 해야 저기 계산하는데 네, 네, 저작재산권자 네, 네,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네,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는 그 이익의 액을 네, 네, 저작재산권자가 등이 입은 네, 손해액으로 네, 청구한다요. 네, 5천질 팔아서 네, 5천질 팔아서 네, 저기 있잖아요. 예, 7억 5천만 원에 네, 매출을 올렸죠. 그 다음에는요. 네, 인쇄비 빼고 모든 저기가 네, 영업비 빼면 네, 그게 네, 이 저작권자의 네, 침해 한자의 네, 이익액이에요. 네,
침해한 자의 네, 이익액이 되는 거예요. 네, 책은 네, 초판에만 네, 제작비가 들어가요. 원색분해 해야 되고, 네, 저자에게 네, 이렇게 뭐 원고료 받아내고, 만화는 네, 만화로 만화화 해야 되고요. 네, 네, 이거 네, 대지 뭐 필름 다 만들어야죠. 네, 해설도 만들어야 되고요. 예, 요 때만 초판에만 들어가요. 예, 제작비가. 나머지는 전부 책은 그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박 난 이익액이 전부 손해배상 해야 될 청구 금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자 위주로 침해 이익이 저작자의 그리고 저작자가 직접 행사 때 받을 수 있는 그 이익 중에서 매상 이익 중 택일 내가 이 책을 그려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세를 받을 수 있었느냐. 이거 한두 번 팔고 말 책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책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보완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작자에게는 수정보완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권리까지 갖고 있어요. 수정보완판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로 팔 수 있었느냐. 4, 5, 50년 4, 5, 70년 팔 수 있는 책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실력이 있었다. 인내와 끈기 있었고 열성이 있었고 그랬을 때는 이 손해배상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은 가해자의 편일까요? 피해자의 편일까요? 당연히 피해자 편이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깡패왕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 편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묻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게 가능한 나라. 이 원리 원칙이 똑바로 설 수 없다는 거. 이런 배상을 받아본 가해자가 피해자가 없어요. 법으로 보장이 된 그 배상을 손해배상을 받아본 피해자가 없고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저작권법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던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어요. 그냥 유전무죄예요. 전부 묻어버리고 법은 철저히 무시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궤변만 갖다가 쥐꼬리만큼 판결을 하는 그런 게 대한민국의 그 법적 관행이었기 때문에 서울법대 황적인 교수하고 법대 교수 그리고 서울대 물리과 대학이죠. 물리대학 문리대학 언어학과에 이정민 교수인가? 이정민 교수인가? 교수하고 이거를 가중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1987년도 저작권법이 개정될 때 무던히 노력하셨대요. 그래서 관철시켰다는 거예요. 관철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법에 분명히 남아 있어요. 저작권 93조 사망이에요.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러니까요. 침해한 자가 받은 이익액 외에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네,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네, 하여 네,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이러니까요. 네. 둘 중에 하나 택일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작 배상권, 네. 소유권자, 네. 침해자의 이익, 네. 직접 행사 때, 네. 예상 이익, 네. 둘을 다, 네. 합해서 청구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네. 이 외라는, 네. 이 단어가, 네. 이 외라는 네. 단어가, 네. 요거잖아요. 지금, 네. 저도 네. 여기다 네. 화살표를 네. 못 붙였잖아요. 네. 이런 거는 네. 저게요. 네. 이런 것까지, 네. 이거는 네. 나중에 따져야지. 예. 이런 것까지, 네. 이건 철저히 내 법도 못도 내 다 무시되는 내 그런 내 풍토 속에서 네 이게 내 징벌적 예, 손해배상이다라고 내 인정했다면요. 네 교학사가 네 이런 네 저게요 네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저자동이 없이 팔아치우는 네 그것도 네 30만원 예 3천만원을 받고 네 네, 저자나 네, 화가가 네, 이 일을 제기할 시 네,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네, 양도한다. 네, 이런 양도각서까지 네, 작성해 가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엉망진창이었으면 네, 직물적 그 네, 네, 손해배상 네, 그것도 네, 인정하지 않고 분명히 네, 1987년도에 네, 문화부 저작권가가 네, 윤 과장이었어요. 네, 윤 뭔지 네, 이름까지는 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그런 기사를 제가 네, 갖고 있었어요. 그 기사 네, 훔쳐가야죠. 네, 훔쳐갔지만 제 기억까지 다 네, 돌려갈 수는 없잖아요. 네, 윤 과장이었어요. 네. 대한민국이 네, 저작권법을 네, 그 네, 선진 외국의 네, 그 네, 지적재산권 보호 압력에 네, 그걸 더 이상 네, 버티지 못해서 네, 저게요. 네, 저작권법을 개정한 게 1987년이에요. 그 당시에 네, 저작권 과장은 네, 윤 씨였다. 네, 저 분명히 네, 그거 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네, 그분을 인터뷰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 분명히 기사했던 네, 기자님이 계시고 네, 신문사가 있죠. 네, 신문기사니까요. 네. 그런데 네, 사법부는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 네, 제도를 한 번도 네, 적용해 주신 일이 없다. 네, 있다면 네, 그 네, 제발 네, 그 판례를 네, 좀 찾아 주십시오. 네, 그렇게 부탁해야죠, 제가. 네. 이렇게 분명히 출판물을 네, 손해배상을 네, 액을 네, 산정할 때 네, 음반은 네, 10,000부고 출판물은 네, 5,000부 네, 를 네, 기준으로 해서 이게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네. 그거 네, 저기예요. 네. 저작권법 네. 매년 네. 또 네. 96조는 네. 명예훼손 네. 네. 명예회복 등의 청구. 네. 저자 표시가 말살하고 출판한 책에 대한 네. 저기는 네. 이것도 네. 분명히 네. 저한테는 네. 저직자는 네. 고의 또는 과실로 네.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네. 손해배상에 가름 네. 하거나 손해배상으로 네. 가름하거나 네.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네, 조치를 네,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으로 네 가름하거나 네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격사가 팔아치운 행위 또 저자 표시 말살하고 출판한 행위 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검찰이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저자 이름을 저 판권에 표시합니까? 판권에 저자 표시했어 하는 터무니없는 그 조작 수사를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이게 원래 판권이죠. 1980년 8월 8일. 여기에 저자 표시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1991년 5월 14일 날 피의자가 장광재가 이렇게 전창진, 이재화, 한월 저자를 여기에다 지은이 지은이네요. 지은이 이재화, 한월 이상호 이런 이거는 지금 편집위원으로 지은이가 아니잖아요. 편집위원이잖아요. 이재화, 한월, 이상호. 하늘은 가짜 이름이고 이재화도 이재화는 아니네. 주평리라는 이름. 이재화가 주평리라는 이름이래요. 여기 지금 여기 주평리라는 이름이 있어요. 주평리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역사만화연구소장이래요. 도대체 이 주평리라는 이름이 누구냐 했더니 이재화 씨를 제가 한번 통화를 했어요. 만난 게 아니고 자기가 전부 거강꾼 노릇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화라는 이 사람 만화가 맞아요. 이상호 씨는 뭐 어떤 그림을 만들었는지 어떤 만화를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지간에 걔도 꽤 이름 있는 만화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호는 갈비씨라는 그 만화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한월은 가짜 이름이고요. 근데 아무튼지간에 아니면 주평리가 이재화 씨의 아들인가? 못된 짓 하는데 써먹는 이름이에요. 한국역사만화연구소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요. 전부 가짜예요. 하늘도 저게요. 편집위원이잖아요. 이거 지은이가 아니잖아요. 거기다 뭔가 이름이 또 하나 있었어요. 위에. 그리고 전창진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대원. 그 다음에 또 누군가 하나. 그 이름을 기억을 못했어요. 그냥 이거는 1991년 5월 14일 날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 노골적인 조작 수사가 이런 거였어요. 내용이. 저자 표시 판권에 했다는 거예요. 판권에 했다 그래서 제가 강남경찰서에 이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을 제출했어요. 근데 분명히 서울지검까지 안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서울지검에 제가 이거 한부 한지를 또 등기우선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런 판권을 만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이재화, 한월, 이상호 이런 이름을 만들은 나는 그거 등기우선 해놨다. 그 책 가지고 와봐라. 이런 판권이 붙어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자. 그래서 저게 여직원이 나가서 그 제출한 그 저기를 사건과에 가서 저기 뭐 창고가 사건과 옆에 창고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가져왔는지 아무튼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요. 뭐, 네, 땡땡땡땡 하면서, 네, 야단을 호통을 치는 척, 네, 생쇼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허문영 공부덕, 예, 고노은, 네, 우남희, 네, 이문현, 네, 서대원, 네, 이렇게, 네, 지금, 네, 여기다가, 네, 서대원 이름, 네, 집어넣었어요. 네, 이재화 전창직, 네, 김용묵, 최영묵이에요. 네, 고정일 이제 사장이니까요. 고정미 왜 수명. 네, 이렇게, 네,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네, 글 그림 해설해가지고. 네,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 네, 강남경찰서에서, 네, 이런 판권을 제출한 걸로 그렇게, 네, 그것도, 네,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요. 강남경찰서에, 네, 1991년, 네, 5월 14일 날, 네, 이런 판권이 제출되는 거를, 네, 제가 막았거든요. 근데, 네, 1991년, 네, 3월, 네, 30일? 뭐, 그때쯤? 네. 아무튼지, 네. 자수서하고 같이, 네, 이런 판권을 제출한 걸로 조작했어요. 시간 여행을 했더라고요. 네. 네. 석 달 전으로, 네, 앞당겨서. 네, 2달 전인가요? 네, 2달 전으로 앞당겨서, 네, 이런 걸, 네,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걸로. 네, 그렇게 조작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자 표시 말살, 네, 무혐의 처분하니까요. 아, 고종일을, 네, 무혐의 처분했어요. 박정규 검사 이름으로. 네. 수사, 터무니없는 그 조작 수사는 김한수 검사가 했는데, 네. 박정규 검사, 네, 이름으로, 네, 그 동서문화사는, 네, 무혐의 처분하고, 장광재는, 네, 구공판했다고 하면서, 네.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장난질이에요. 네, 조작이고, 네. 그러면서 저기 하니까요. 네. 이혜령 문화부 장관님이, 네, 거기에다 제동을 거셨나 봐요. 네. 고정일조차도, 네, 고정일이 진짜, 예, 이 책을, 네, 사서 불법 전매해서, 네, 저자 표시 말살하고 출판하는 그 범죄 행각은, 네, 고정일이가 저질렀는데, 동서문화사. 네. 재판은, 네, 네, 동학습, 예, 장강재를, 네, 저작자 사칭죄는,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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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하고, 저작자의, 네, 손해배상 자에 청구하고, 네, 상관없는 죄예요. 네. 그거는, 네, 저작자 사칭죄는, 네, 이 손해배상하고 상관없는 죄예요. 근데, 네, 아무튼지간에, 네, 그렇게, 네, 네, 기소를 했어요. 터무니없는 죄로, 네, 기소한 거예요. 그러고는, 네, 네, 무혐의 처분했다가 아니고 기소했다. 네. 사기치는 방법이죠. 무혐의 처분해놓고는, 네, 기소한 것처럼 생쇼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지간에, 네, 고정일이가, 네, 무혐의 처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네, 이혜령 문화부 장관이, 네, 제동을 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기수사 명령이 나와요. 네, 제가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네, 재기수사 명령 그렇게, 네, 쉽게, 네, 제가 제출한 걸로는, 네, 절대로, 네,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네. 아마도, 네, 이혜령 문화부 장관이, 네, 제동을 거셨을 것이다. 네. 근데, 네, 아무 소용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네. 이게 네, 바뀌었어요, 지금. 네. 네. 고종일 사장 역시, 네, 예, 저작자 사칭죄로, 네, 기소가 됐는데, 연락사무실이라는 걸로. 네, 이게 내 판권이 8월 8일 날, 네, 3개가 다, 4개가 다 8월 8일 날 저기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네, 제가 나가선 내 판권이에요. 이렇게 조작하는 거를. 그러니까요, 이거, 네, 3월 30일 날, 네, 강남경찰서에 자수서와 함께 제출했다는 판권이에요. 네, 이게 8월 8일 날 내 판권이 아무튼 4개가 이렇게 연락사무실이라는 걸로. 네, 이거 집어넣어 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한 개죠. 네, 판권은 한 장에 한 권에 저기에요. 저기 있잖아요. 인쇄할 때, 제본할 때 딱 붙여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 89년 그 판권이 있고 90년 판권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저자 표시가 없는데 여기서는 저자 표시가 있다라고 우겨대면서 우리는 이렇게 저자 표시했다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게 현상입니까? 이거는 장난질이고 협잡집이 그리고 농간이죠. 조작이고요. 조작, 농간, 장난질, 협잡질, 왜곡. 그게 대한민국 검찰 왕국의 검찰청의 품격이고 상징이고 대변이고 그런 것이다. 이런 거를 다른 분들은 그냥 예사롭게 흘려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흘려버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인데 저작자잖아요. 제가 남편과 함께 18권을 책을 만들어 본 이거 1987년도에 저작권부 그 개정이 움직임이 개정하겠다고 그 방침이 서니까요. 스토리 작가 그 표절 아무 문제도 안 삼다가 그거 다 스토리 수정 작업을 제가 감당해야만 했어요. 스토리 수정 작업을 감당할 정도로 제가 그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고정도 제가 해드렸어요. 일일이 남편이 이거 모르고 그린 게 아니에요. 대본을 읽어보고 좀 미진한 게 있으면 다 제대로 이해하고 그렸어요. 역사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제 남편도. 그러니까요. 저한테도 그 스토리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고요. 우리 그냥 역사 소설 위인전 역사 위인전 그리고 한국의 역사 재미있는 그런 그 사건이나 무슨 그런 거를 인물이나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법과 제도나 한글 창제 무슨 그런 것도 대단히 그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많잖아요. 아무튼지간에 별의별 게 다 많잖아요. 그렇게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만화가가 되자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 송사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 저기 독립운동에 대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그 시각과
안목과 내 식견은 남다른 내 안목 식견 내 시각을 내 가질 수 있겠다. 네, 위인전 쪽으로 네 한번 네 우리 네 전공해 봅시다. 제 남편하고. 그리고 네 이거 한번 그렸으니까 네 이거 다시 그립시다 그랬어요. 네. 이거는 네, 도저히 85만 원이라는 네, 그 화료 때문에 우리가 네, 최선을 다한 작품을 네, 뽑아낸 게 아니다. 이제부터 네, 다시 그려서 네, 최선을 다해보자. 네, 여기 네, 김영묵이라는 네,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저자 표시로 된 책을 가지고 가면 네, 저작권 등록을 네, 만들어 주니까요. 최영묵이에요. 최영묵 씨가. 네. 이 사람이 네. 제 남편은 네, 이 사람한테 예, 펜타치를 시키기 위해서 네. 그 연필로 네, 꼼꼼하게 그대로 따라 그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네. 연필로 네, 꼼꼼히 다 그려줬어요. 그리고 기초적인 그 색채는 네, 채색은 네, 이 최용묵 씨가 했어요. 네. 최용묵 씨가 네, 이걸 네, 다 하고 나니까요. 제법 네, 그 실력이 출중하더라고요. 네. 아마도 네, 이거 네, 다시 한번 네, 그렸다면요. 최용묵 씨가 네, 작가다운 작가로 네, 똑바로 섰을 거예요. 네. 책 만드는 네, 출판사에 네, 저게요. 네. 직원으로 네, 얼마든지 네, 그것도 네, 성실하고 착실한 네, 직원으로 네, 자기 자리 스스로 자기 자리 매김대고도 남았을 네, 저기 착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이거 네, 저기잖아요. 예. 그런 기반을 닦기 위해서 이 사람도 네, 한 권에 30만 원씩 받고 그거 네, 어려운 작업을 해냈는데 네, 이렇게 네, 김용묵으로 네, 표시할 정도로 네, 악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한 번도 네, 쫓아와서 네, 따지는 거예요. 형님 나한테 네, 교학생 한 번도 소개 안 시켰다. 네. 형님도 내 이름 빼버리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네. 그 검찰 조서에 네, 최용묵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 검찰 조서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네. 네 이름 네, 이렇게 네. 들어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네. 나는 너를 배신한 일 없다. 네. 너한테 거짓말한 일 없다 했더니 네. 거짓말 안 하고 나를 배신한 게 아니면 네, 그걸로 됐습니다. 그러고 네, 그냥 갔어요. 네. 그리고 다시 안 찾아왔어요. 네. 이게 말이 되는 네, 작태입니까? 이게? 네. 이게 네, 정말 네, 공명정대한 네, 검찰을 의미합니까? 이 빵권이? 네. 이게 네, 저자 표시 말살한 책이 아니고 저작자 사칭이에요. 저자를 사칭한 내 책입니까? 네. 이게 말이 되는 재판을 했던 거예요? 기소를 했던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네. 장강재를 네, 저작자 사칭죄로 네, 잘못 기소했다면 고정일은 네, 네, 손해배상 청구권이 네, 당연히 발생하는 네, 성명 표시권 위반이잖아요. 네, 이게 성명 표시권 위반죄입니까? 아니면 네, 저작자 사칭죄입니까? 네, 이 책이. 네, 이렇게 이게 네, 80년 8월 8일에 만들어진 네, 판권입니까? 아니면요. 검찰 내 수사 상황에 대해서 네, 따라서 네, 이렇게 네, 똑같은 판권도 네, 이렇게 네, 3번씩이나 네, 조작한 판권이 네, 저는 직접 확인한 거예요. 수사실에서 733호 서울중앙지검 네, 서울중앙지검 네, 733호 김한수 검사실에서 직접 확인했던 네, 이거 네, 이거는 네, 제가 네, 사용하지 못하라고 네, 막아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이따이 네, 3월 30일 날 네,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걸로 네, 강남경찰서 네, 조동준 네, 경장 네,
수사 담당자를 네 직접 신문하면 네 이거 네 자기는 네 이런 자수서 받은 일 없고 네 이런 판권 받은 일 없고 네 조동경 정자는 네 분명히 네 장광재에 대해서 네 장광재에 대해서 네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어요. 그런데 네 김한수 검사가 네 송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네 그러고는 네 자기가 네 이런 장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사검사는 싹 사라지고 네 불기소 처분 네 통지는 네 이름 저기 네 얼굴 한번 본 일 없는 네 이름도 들은 적 없는 네 박정규 검사의 네 명의로 네 우송이 되더라고요. 등기 우송이죠. 네 수사검사 바꾸고 그리고 네 기소검사 네 기소검사예요. 그리고 네 또 공무원 검사 또 달라지고요. 네 그렇게 못된 짓 하는 데서는 내 성권 분립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수사할 적에는 네, 전부 독점해야죠. 네, 그 독점이 올바른 수사를 네, 담보합니까? 아니면 네, 유전무죄를 담보하기 위한 네, 농간입니까? 네, 아무튼지간에요. 네, 이렇게 기가 막힌 기소를 당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네, 이 네, 사법 타락상에 대해서 검찰 타락상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네, 수사가 만들어내는 네, 이 터무니없는 네, 결과에 대해서 네, 무심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네, 무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만들어낼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엇인가? 네, 저는 네, 정말 주의 깊게 네, 한순간 한순간 전부 네, 저기에요. 네, 철저히 네, 국민의 입장에서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언론을 보도해주지 않는 거는 네, 제가 네, 취재를 해서 네, 사태 파악을 해야만 되죠. 네. 근데 네, 아무튼지간에 네, 특별한 네, 취재 될 수 있는 대로 안 했어요. 저는 네, 이것저것 네, 이렇게 저렇게 네, 다 맞춰보면 그 속에 또 네, 정답이 있더라고요. 네, 보도 안 해주면 네, 보도 안 해주는 대로 또 누군가가 네, 이렇게 네, 슬쩍슬쩍 네, 흘려줘요. 네, 그래서 정확하고 명확한 네, 그 네, 사법 현실, 사법 타락상, 고질적인 수법, 네, 법과 제도가 안고 있는 네, 그 모든 네, 결함들, 모순들, 네, 그런 것들 제대로 네,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네, 성찰하고 통찰하기 위해서 네, 32년을 한결같이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 행복하게 즐길 수 있었고 예,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 공부, 탐험, 네, 탐구,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네, 그 네, 체험, 네, 모험 탐험, 네, 행복하게 즐길 수 있었고, 네, 정말 네, 활기차게 즐길 수 있었고, 네, 초지일간하자, 시종일관하자는 그 의지 끝끝내 지켜낼 수 있었고, 네, 또, 네, 의기농계가 되고 화랑간창이 되자라는 그 의지도, 네, 정말 네, 끝끝내 지켜낼 수 있었고, 네, 아직, 네, 제가, 네, 마지막 순간까지, 네, 화랑간창이 되고 의기농계가 되겠다는 의지로, 네, 초지일간, 네, 마지막 순간까지, 네, 초지일간, 네, 시종일관 하겠다는 게, 네, 제, 네, 결심이고, 네,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네, 별의별지 아직도 네 지금 네 시작부터 이런 거였죠. 네 이렇게 너무나도 뻔한 예 장난질 아닙니까 이거. 네 예, 이렇게 네 양도각서까지 쓴 사람을 네 무혐의 처분하고 나섰던 거. 네 이것도 너무나도 뻔한 네 농간질 아닙니까.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나도 뻔한 스토리를 우겨대고 조작하고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분명히 저질러진 이거 잘못이에요. 범죄 행각이고 직권남용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직권남용이죠. 작품을 되찾을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너는 손해배상 받았다가 아니면 너는 이 책은 네가 그린 게 아니다가 돼야죠. 둘 중에 하나여야죠. 네가 그린 그림 맞아. 그런데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이어붙일 수 있는 억지입니까? 아니면은요. 절대로 이어붙일 수 없는 억지예요. 그걸 32년 동안 했는데 32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묻어버릴 수 있고 덮어버릴 수 있다. 피해자가 이렇게 피해 당사자가 아직도 의기농개가 되고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의지로 임하고 있고 또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맞짱뜨기 32년이나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도대체 뭘 어떻게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판국인지 제발 저한테 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잘못한 거 맞다는 거를 인정해 주셔야죠.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 검찰이 잘못한 거 맞다가 정답입니까? 아니면은요 네가 뭔가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다가 정답입니까? 너에게는 저 책을 찾을 권리도 없었고 손해배상금 받아낼 권리도 없었고 그게 맞다입니까? 이게 동서문화사는 이렇게 판권에다가 저자 표시를 했다. 서대원이 분명히 여기 표시하고 출판했다가 맞습니까? 너무나 똑똑 부러지는 농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혀내야 될 것도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단순해요. 단순 명확해요. 여기에 과연 동서문화사가 1990년 8월 8일 날 여기다 서대원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표시하고 출판했느냐, 이게 저자 표시를 하는 정석이었느냐, 7년 동안 혼자 전담해서 그린 그림을 이런 식으로 저자 표시해도 되는 것이냐. 자기들이 조작한 대로 해도 말이 안 되고 정석대로 하면은 더더욱 말이 안 되고요. 도대체 손해배상 청구권 어디로 날라갔는데 변호사가 앞장서서 소멸시켰으면은요 그게 제가 전에 손해배상을 전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겁니까? 권영상 변호사가 왜 90일 동안 석 달 동안 6월 20일인데 아무튼 지금 한 100일쯤 되겠네요. 처음에 저기가 아무튼지간에 소멸시효를 왜 그렇게 권영상 변호사가 앞장서서 소장도 청구하지 않고 맨날 내일 하면서 여기서 더 모든 그 범죄 행각이 파생되는 거죠. 범죄는 범죄로 이어지는 거죠. 끝까지 피해자가 물고 늘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용두사미를 만들어야 됩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진 제가 너무나도 막중해서 저는 피해망상증 환자로 취급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